자, 확인해 봅시다. 이건 왜 찢어먹었어? 자, 이거는 붙여놓고 알겠지? 붙이고 검사받는 거예요. 꺼내세요 지금. 자, 그다음에 는 오늘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보자.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했네. 하겠습니다. 자, 보자. 테스트는 아직 다 못 봤어요? 이거 안 했네? 자, 여기 뒤에 안 했네? 뒤에 연습이 있잖아요. 그러고?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써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일단 알았어요. 앞부분에 연습한 거는 봤으니까. 잠깐만 다시. 오케이, 잘했고. 써봐봐. 안 써보고도 근데 그게 돼요? 연습이? 그래? 본인이 된다니까 알았어요. 근데 뭐 안 하는 게 있네. 여기 빠져 있는 것들이 있네요. 여기 주소야. 뭐가 여기 쓰다 말하고 얘도 안 했고, 그지? 뭐가 좀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오케이, 나머지는 됐고. 오케이. 다음에 테스트 한번 볼까? 발 조심. 오케이. 자, 보자.
자, 오늘 그 숙제로 좀 지적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자료 좀 나눠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받으시고 하라고. 잠깐만요. 재현이 요거 전에 내가 주기로 했던 거 요거랑 자 그다음에 구강 자습서 드릴게요. 근데 이 구강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희한하네. 구강을 왜 시험에 내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드릴게요. 3강부터.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 교과서. 답지도 드릴게요. 오늘도 나가는 거 많으니까 잘 챙기시고. 자, 교과서 변형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크북 오아시스 교재 드릴게요. 이름 써 있으니까 좀 뒤로 좀 잘 주세요. 잠깐만, 여기 영주 거 뒤로 좀 주고, 그 다음에 재현이 뒤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건우, 성아, 은서, 눈에 안고, 그 다음에 지민이, 성이, 그 다음에 준서, 그 다음에 성빈이. 이렇게. 다 받으셨죠, 교재? 오케이. 자, 일단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해야죠. 오늘 수업 이어서 할 거고. 오늘 그 데일리 테스트는 뭐 대부분 마무리가 많이 되셨는데 아까 그 재현이가 좀 남았죠? 데일리 테스트? 네, 그래서 이따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아시죠?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자료실 가서 마무리하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페널티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각 좀 하지 마, 이 자식들아. 지각 좀. 시험 기간 이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지각 좀 그만하고. 자, 3강 그때 어디까지 했더라고? 2번인가 3번인가까지 했던 것 같은데 몇 번까지 했지 우리? 2번까지 했나요? 3번 할 차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강의 3번부터 볼 테니까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준비됐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3강에 이제 우리 그 이제 강별로 3번, 4번은 이제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적인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진도를 안 나갔겠죠? 그죠? 네,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첫 문장부터 봅시다. Countless variations of the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시멜로우 연구에 관한 수많은 변형 버전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그 마시멜로우 연구라고 나왔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마시멜로우 연구 좀 유명한 건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마시멜로우 먹고 싶으면은 내가 바로 줄게. 근데 너가 10분만 참으면 2개 줄게.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인내심에 관련된 이제 실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시멜로우 연구예요. 근데 애들을 대상으로 한 이 마시멜로우 연구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형 버전이 있다는데 그 변형 버전이 have been done over the years. 그러니까 수년 동안 행해져 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는 어떤 변형 버전이 있었는지 뭐 소개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by fa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자, 이게 by far 하면은요, 이게 단연코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바로 대쩌리아랍니다. 대쩌리아가 주된 이번 글의 어떤 소재가 되겠네요. 뒷내용을 보니까 individual's performance, 개인의 수행이
can be manipulated. manipulate 하면은 이제 조작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 나왔으니까 조작될 수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 By increasing the stress they are under. 여기 under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된 겁니다. 어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수행이 조작될 수 있답니다. 개인의 성과가 조작될 수 있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했을 때 이 수행 능력,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이제 뭐 실험을 이제 해본 건데 어쨌든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쨌든 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라는 어떤 이제 요 소재가 나와야겠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성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실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요거를 따져봐야겠죠. 자 한번 바로 볼까요? All sorts of stressors have been studied. 자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have been studied 연구가 됐는데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보자면 subjects might be asked. 자 피실험자들이에요. subject 피실험자들은요 asked 됐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be asked 하면은 뭐 질문을 받거나 요청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청받다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피실험자들은 요청받을 수 있었대. 투부정사 하도록 또는 이거 하도록. 자 to think about 생각해 보도록 또는 look at 보도록 something distressing.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쳐다보도록 이제 요청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뭔가 이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어떤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구를 받았대요. 피실험자들이. 자 그러고 나서 they might be exposed. 그들은 또 노출될 수도 있었대. to a loud noise or strong smell while doing the task. 그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시끄러운 소음이라든가 뭐 강한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 또 노출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얘네들이 다 뭡니까? 다 스트레스를 가하는 상황인 거죠. 스트레스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the task room 실험실이 might purposefully be made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었대. to hot, to cold, or too crowded. 그러니까 너무 뜨겁거나 춥거나 너무 번잡하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세 문장이 전부 다 뭡니까? 스트레스가 주어진 상황인 거죠. 상황의 예시인 거죠. 예시. 좀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이죠. 구체적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봐라. 아니면은 뭐 어떤 소음이나 냄새 막 이런 거를 막 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온도를 뭐 뜨겁거나 춥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이제 가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내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과업을 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션을 주는 거야. 너네 1번부터 10번까지 수학 문제 풀어봐.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션을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막 수능 금지곡 100개 모음집 이런 거 딱 들어갖고 막 링딩동 링딩동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니네가 그러면서 문제 풀어야 돼. 그럼 이제 문제를 잘 못 풀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Studies show. 자, 연구가 보여준대. 대절이야. 보면 여기 더비교급 보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중요한 표현인데 미리 말하자면 심지어 얘가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이 글의 주제야. 미리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글의 주제문인데 심지어 더비교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 별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여기를 서술형 지문을 안 낼까? 이게 좀 아쉬울 정도로 좀 아까웠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대절을 보여주는데 the greater, 자, 더 클수록 the emotional,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 is. 자,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질수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컷 스트레스 준 거죠. 더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The harder it is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이런 거 나왔네요. delay gratification 요 문장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보자면 여기 가주어 있고 의미상 주어 있고 진주어가 있죠. 해석할 때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뭐 하는 게 gratification은 만족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만족감을 미루는 게 더 힘들어진다랍니다. 자, 결론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주제가 결국 뭐냐면 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된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려워진대요. 자, 이걸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만족감을 미루기 어려워진대. 얘들아, 만족감을 미루기 어렵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즉시 만족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즉시 만족하길 원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만족감을 미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 미루기 어려워진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는 거겠죠. 즉각적인 만족.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한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진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공부만 했다고 쳐볼게요. 진짜 풀로 공부만 했어. 한 4시간 동안. 그 상황에서 이제 집에 갔어. 여러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쵸? 밥도 안 먹고 진짜 내가 잠도 안 자고 딴짓 1일도 안 하고 진짜 공부만 했어. 얼마나 힘들겠냐. 자, 그러고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가 딱 이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야, 고생했다. 너가 지금 밥 먹으면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 수 있거든? 근데 네가 1시간만 참으면 엄마가 소고기를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과연 1시간 기다렸다 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배고파 뒤지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됐어. 빨리 나오는 거 아무거나 줘.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만족감을 미룰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나는 만족하길 원한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어떻다고요?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즉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보여준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이 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That tells us.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대절을 말해주는데 A child's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충동을 resist, 저항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 충동을 억제하는 아이의 능력이랍니다. 자, 여기서는 충동을 억제한다고 했거든요. 충동을 억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만족감을 미룬다랑 똑같은 말인 거야. 이해돼요? 충동을 억제한다는 거는 내가 참는다는 거잖아요. 참는다는 거야. 참는다는 건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참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충동을 억제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거는 인내한다랑 똑같은 거라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만족감을 미룬다랑 똑같은 말이야. 만족감을 미룬다. 됐어요? 앞에서 나왔던 delay gratification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arousal. 무엇보다도 각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이 각성의 문제가 뭐냐? 일단 좀 더 뒤를 볼게.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 and the effect it has on energy reserv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즉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의 결과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비축량에 끼치는 영향과 같은 그런 각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대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즉 애들이 충동을 얼마나 잘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우리가 만족감을 얼마나 잘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에 따라 달려 있냐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너지 저장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용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쓴 글이거든요. 이 문장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오히려 요약문에 가까워요. 이 글의 요약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즉시 만족하길 원한다는 사람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요 문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해주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유혹에 대한 저항력, 그러니까 아이들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은 뭐에 따라 다르다?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르다고.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결국에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겁니까? 에너지 저장량이죠.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스트레스 양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스트레스 양. 됐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걸 그대로 받아보자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에너지 저장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내가 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혹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어. 그래서 에너지가 좀 남아 돌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에 대한 저항력도 올라가겠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지금 비례 반비례 관계가 지금 좀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만족감을 바로 내가 얻어야 된다. 즉, 그래서 저항력이 높아진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항력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으면은 저항력이 높아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가 요약으로 잘 나와요 시험에. 그게 아까 전에 우리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나왔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게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뭔가가 올라갈수록 뭔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반대로 뭔가가 내려갈수록 뭔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 관계로 낼 때 쓰는 게 아까 우리 주제문에 나왔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How hard is it to think clearly? 자,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뭐 한다면 you are stressed out or exhausted. 자, 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기진맥진에 있을 때, 탈진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표현 나왔죠. 여기 1번에 대한 내용 나왔고, 기진맥진하다는 건 뭡니까? 비축량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너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분별력 있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또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notice. 주목해보래요. How much easier it is. 얼마나 더 쉬운지. 뭐가? To resist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하는 게. 자, 유혹에 저항하는 게 얼마나 더 쉽다. 유혹에 저항하는 게 쉽다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when you are feeling calm. 너가 차분하게 느끼고 있을 때. 즉,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 부연 설명이 다 나온 거죠. 됐어? 그럼 결국에는 이 글을 전체로 정리하자면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걸로. 됐어요? 스트레스 양이 많으면 에너지 저장량이 낮고 따라서 저항력이 낮아지고요. 다시 한번. 스트레스 양이 낮으면 저장량이 높으니까 저항력이 높아지고. 알겠죠? 요 관계만 여러분이 잘 따지면 돼요. 요 관계만.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유의어로서만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겠죠? 스트레스의 어떤 양이 스트레스의 양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적게 받냐, more냐 less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저장돼 있냐 아니면 적게 저장돼 있느냐, 저항을 잘하느냐 저항을 잘 못하느냐. 그래서 다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요. 됐죠?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승빈이 얼른 펴시고요. 3강 4번 할 차례입니다. 자, 3강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Almost everyone.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loves, 좋아한대요. To be patted on the back. 이 pat이라는 게 이게 토닥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토닥임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on the back이니까 등에 토닥임 받는 거. 어이구 그래 하는 거. 됐어? 대부분 이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It feels good.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however 나왔네요. 그러나 when it's not happening.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don't let it get you down or adversely affect your attitud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별거 아니지만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사역동사 let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et 나오면요, 여러분 해석을 둘 중에 하나로 해주세요. let이 나오면요. 첫 번째는 허용하다의 의미로 하나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let의 뜻은 둘 중 하나예요. 알겠죠? 허용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이 뜻에 좀 더 가깝긴 해요. 내버려 두다. 알겠죠? leave랑 약간 비슷해요. leave랑.
자, 다시 한번 첫 문장은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토닥거림을 당하는 걸 좋아한대. 왜냐면 기분이 좋으니까.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 그러한 일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Don't let it get you down.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발생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것. it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it이 가리키는 건 is not happening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토닥거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 됐어? 그것이 너를 다운시키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부정적으로 너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부분이 이 글에 어찌 보면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도입부에서 지금 이 글에서의 소재는 결국 뭐냐면요. 자, 남에게 토닥거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칭찬 아니에요? 칭찬. 그렇죠? 칭찬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입부에서는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칭찬받기를 좋아함. 그렇죠. 남한테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지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건을 단 거죠. 만약 남이 나에게 칭찬을 안 해요. 칭찬해주는 상황이 없어.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지 말라고? 그것으로 인해 쉽게 말하면 우울해지지 말라는 거야. 우울해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라고요? 남이 나에게 칭찬을 안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해갖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는데 루이쌤한테 칭찬받고 싶었는데 근데 칭찬을 안 해.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 볼게. Praise from others.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은 is never a certainty. 확실한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엄청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칭찬받는 게 보장된 건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making it a condition of your happiness. 너의 행복의 조건. 그러니까 그것을 너의 행복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오형식이에요. 그것을 뭐뭐로 만들다. 그것을 너의 행복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is a really bad idea. 정말로 좋지 못한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칭찬받는 게 내가 바로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안 좋은 생각이라고. 왜 안 좋은 생각일까? 나 이번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시험 잘 봤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어. 근데 엄마 아빠가 칭찬 안 했어. 그럼 그랬을 때 실망감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칭찬을 바라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어쩌라고? What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는 것은요. is praise yourself. 너 자신을 칭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pat yourself on the back. 너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거래요.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여기가 주제입니다. 자, 우울해지지 말라고 했죠. 아까 전에. 남이 나에게 칭찬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우울해지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나에게 칭찬을 안 해준다. 어쩌라고요? 스스로를 칭찬하라고요. 스스로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됐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지 말고 그래 비록 내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칭찬을 못 받았지만 나 진짜 이번에 이 정도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나 잘했어. 그래 스스로 잘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격려하라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뭡니까? 다 부연 설명이에요. 다 부연 설명. 이제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이어보자면 be honest and genuine. 자, 솔직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랍니다. Regarding your compliments. 너의 칭찬에 대해서요. If you are doing a good job. 자, 너가 잘하고 있다면 say so. 그렇게 말하래.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솔직하게. If you are working long hours. 너가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면 give yourself some self-recognition. 너 자신에게 자기 인정을 보내래요. 아, 나 진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If you're making life a little better. 자, 만약에 너가 만들고 있다면, 삶을 약간 더 낫게 만들고 있다면요. For even one person. 심지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너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있다면, 또는 making any type of contribution to society. 너가 어떠한 종류의 기여를 사회에다가 일단 하고 있다면, then 그러면 the world is a better place because of you. 너로 인해서 세상은 더 나은 장소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내가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기여가 된다면, 그럼 나는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인정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you deserve to be recognized. 자, deserve는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f you will actually take the time to do so. 너가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을 실제로 드릴 것이라면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You will find, 너가 알게 될 거라고. This exercise is well worth the effort. 이러한 실행이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한 게 그렇게 할 시간을 낸다는 건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나 자신을 격려할 시간을 네가 실제로 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노력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자존감도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억지로 추구하지 마. 받으면 좋겠지. 근데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칭찬을 해. 라는 말인 겁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내용?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3강 4번 바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전에 드렸던 이제 9강을 가볼 건데요. 잠깐만요. 아유, 자스가 늦게 와갖고 자료를 또 따로 줘야 되잖아요. 자, 잠깐 기다려봐. 자, 나머지 분들은 9강을 다 펴주시면 돼요. 9강. 아까 드렸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시험 범위에 이 9강이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9강이 그 일치랑 그 안내문 요 파트거든요. 일치 안내문. 근데 일치 안내문을 더워. 일치 안내문을 왜 넣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일단 9강은요 공부하는 컨셉을 좀 달리할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3강이랑은 다릅니다. 3강은 이제 글 전체에 요지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글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중요했었는데요. 9강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9강은 애초에 우리 모의고사로 따지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25에서 28번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26에서 28번. 그래서 일치랑 안내문이 있죠. 그 파트거든요. 그 파트. 근데 일치랑 안내문이 전부 다 뭡니까?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다 이거잖아요. 낼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낼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이거 갖다가 뭘 시험을 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기존 유형과는 다르게 이제 출제를 할 거라면은 역시나 그나마 이제 낼 수 있는 건 일치랑 뭐 어법 정도?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낼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안내문에서 뭐 순서를 낼 것도 아니고 삽입을 낼 것도 아니고 뭐
낼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심지어 3, 4번은 어법도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이거 말고는 뭘 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왜 시험 범위에 넣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왕을 학습할 때는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 다 필요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만 잘 아시면 되고요. 단어만 잘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 몰라서 해석이 안 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20번대 문제에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일치 모르는 문제에서 거기에서 해석 실수에서 틀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이 구강을 학습할 때는요. 그냥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해석한다.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단어 전부 다 알고 있어야겠고요. 알겠죠? 자, 바로 가봅시다. 자, 알렉산더 영 잭슨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AY라고 이제 부른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태어났대요. To a poor family in 몬트리올 1882에. 그래서 1882년에 몬트리올의 가난한 가정에서 요 알렉산더 영 잭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걸로 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빠가 abandon them 이런 건 알아야겠죠. abandon 버리다, 단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이제 저버렸답니다.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요. 자 그리고 AY는 had to go to work at age 12. 12살에 이제 일하러 가야 했대요. To help support his brothers and sisters. 그의 이제 형제들, 남자, 여자 형제들을 서포트,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하는 걸 돕기 위해서 12살의 나이에 일터에 가야 했답니다. 자, 일치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뭔가 우리를 떠났다. 이 사람을, 알렉산더를 떠났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 12살부터 이제 일터에 나갔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working in a print shop. 자, 프린트샵에서 일하면서 그는 became interested in art. 자, 예술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대요. 그리고 he began to paint the landscapes in a fresh new style. 그가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풍경을 그리기를 시작했답니다. 네, 뭐 별 내용 없죠. 자,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미술 분야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Traveling by train across Northern Ontario. 자, 그래서 온타리오 북부를 횡단하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요. AY와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아티스트들이 painted everything they saw.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을 그렸답니다. 자,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더워라. 자, 다음 넘어가서 The Group of Seven. 자, Group of Seven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as they call themselves.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방식인 Group of Seven이래요. 그러니까 자칭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자칭 이 Group of Seven은 put the results of the tour together. 자, put together 하면은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으다. 그러면 그 여행의 결과물들을 put together 모았다는 거야. 여행의 결과물이란 건 뭡니까? 아니 그들이 그 온타리오 북부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보는 걸 다 그렸다고 했잖아. 그림을. 그럼 그 그림이 다 모아놓은 버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그래서 to create an art show, 아트 쇼를 열었다는 거죠. 1920년 토론토에서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제가 해석을 써놨는데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써있죠. 투부정사가 결과적인 의미를 가진 겁니다. 자, 그 결과물을 다 작품들을 모아서 미술 전시회를 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시회 하면은 이제 exhibition이라고 하죠. exhibition. 전시. 그래서 exhibit으로 쓰면은 이제 전시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고요. 자, 이어서 that was the show. 그것은 쇼였는데 where their paintings were severely criticized as art gone mad. 자, 그들의 그림이 severely criticized 됐대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던 전시회였답니다. 미쳐버린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일치로 나올 만한 게 딱 보이죠. 뭘로 나오겠습니까? 그 그룹 오브 세븐이 전시회를 처음 열었을 때 호평을 받았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악평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he kept painting, traveling and exhibiting. 자, 그는 계속해서 그림 그리고 여행하고